이 동영상이 비록 내용이 길고 지루하더라도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고 딱딱하더라도 사주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명리학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에게 꼭 한번은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명리학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극, 태극, 음양, 오행, 천간지지. 이러한 명리학 체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학설들이 대립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체계가 일목요연하지 못하여 초학시절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책도 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못하여 책을 읽고 고민하고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사색하고 많은 시간 속에서 논리적 체계를 세웠습니다. 제가 채운 세계가 나만의 체계인지 명리의 큰 체계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계를 잡고 가시는 것이 명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명리학의 체계 형성 과정, 명리학의 체계 설명, 천간지지의 근본적 의미, 토의 역할, 이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리학의 체계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을 근거로 음양개임이 탄생했습니다. 음은 그늘, 양은 햇빛이 내리쬐는 양다리였으나 춘추시대 노자에 이르러 우주론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주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역전에서 이를 건곤, 남녀, 천지, 존비, 기천, 동정, 기융, 대소, 주야, 기우, 한서 등 상반된 개념을 하나의 범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음양설이 형성되었습니다. 음양과 오행을 합친 추연의 음양오행설이 전국시대 이후 우주자연과 인사를 해석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지는 상나라 때부터 있었는데 전한초 해남왕 유한이 저술한 해남자 천문원에서 10천간과 오행이 배합이 됩니다. 전한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율서, 후한시대의 역사가 방고가 저술한 한서율력지 등에서 12개의 달과 음양오행은 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북송의 염계주돈이는 태극도의 진단의 영향을 받아 무극과 태극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염계주돈이는 무극, 태극, 음양, 오행, 만물의 형식을 취하여 성리학적인 우주론을 삼아 태극도설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체계가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무극, 태극, 음양, 오행, 천간지지가 어떻게 그 계통체계를 가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 무극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많은 종류의 기들이 서로 움직이고 섞이고 부딪히고 하면서 크게 대별되는 두 개의 기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던 무극이 큰 두 개의 기로 뭉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안에 자리 잡은 큰 두 개의 큰 기를 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음양으로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첫째, 무극과 태극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걸어가는 모습을 사진을 찰칵 찍은 것 같은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만 그것에서부터 이론적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무극이 움직임을 시작하여야, 즉 변화를 가져야 태극이 됩니다. 변화를 가져야 태극이 됩니다. 셋째, 무극은 태극이 아닙니다. 태극은 무극에서 생성된 무극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그 본질은 같으나 말입니다. 무극이 변화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태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태극을 가져와서 설명을 할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만물은 또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도 무극이면서 태극이면서 음양입니다. 음양의 다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회색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무극입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고 그 태극의 안에 음양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음과 양의 경계에 회색면이 있습니다. 회색면은 무극입니다. 음과 양의 경계 어디에서든 무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극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무극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기에 그 성질도 음의 성질도 아니고 양의 성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극은 중성적 성질을 지니기에 무극을 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태극을 음양중으로 표현합니다. 태극을 음양중으로 보아야지 오행에서 토의 자리매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양에서 오행이 발현될 때에 토가 나타난 것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음양 안에 둥근 원이 있습니다. 음양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움직임으로 인해 오행이 분화됩니다. 이처럼 무극이 변화가 있어서 태극이 되고 태극 안에 음양이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오행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명리의 그 시작부터가 변화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움직임, 즉 변화가 명리학을 이루는 큰 줄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 됩니다. 이제 음양에서 오행의 발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음양에서 양은 오행의 목과 화로, 중은 오행의 토로, 음은 오행의 금과 수로 나타납니다. 음양에서 양은 솟아나고 퍼지는 기운이고, 음은 수그러들고 모이는 기운입니다. 중은 음양을 연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바탕이 됩니다. 오행으로 살펴보면 목은 솟아나는 분출하는 기운이고, 화는 퍼지는 확산하는 기운이고, 금은 수그라드는 수축하는 기운이고, 수는 모이고 응축하는 기운입니다. 토는 오행을 연결 중개하는 기운입니다. 이 고서에 보면 토에는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목은 나무가 아니고, 화는 불이 아니고, 토는 흙이 아니며, 금은 쇠붙이가 아니고, 수는 물이 아닙니다.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바위다, 금속이다, 물이다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성질의 것을 가져와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물상론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결코 주된 이해의 방법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상론에 집착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으로 명리를 궁구하거나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국에서 오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간이란 하늘의 법칙으로 10개의 순환고리를 가집니다. 천간이란 생명의 순환 법칙을 나타냅니다. 오행과 천간을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과 천간지지의 배합을 보고 천간지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목에는 양인 갑과 음인 을이 배속이 됩니다. 오행의 화에는 양인 병과 음인 정이 배속됩니다. 오행의 토에는 양인 무와 음인 기가 배속됩니다. 오행의 금에는 양인 경과 음인 신이 배속됩니다. 오행의 수에는 양인 임과 음인 개가 배속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배합이 됩니다. 지지는 12달을 나타내며 땅을 의미하고 지지는 생명이 자라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오행에다가 지지를 배속해 보겠습니다. 오행목에는 양인 인과 음인 묘가 배속됩니다. 오행화에는 양인 사와 음인 오가 배속되고 오행토에는 양인 진, 술, 음인 충미가 배속되고 오행금에는 양인 신과 음인 유가 배속되고 오행수에는 양인 자와 음인 해가 배속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설해와 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극, 태극, 음양, 오행, 천간지지의 계통이 세워졌습니다. 천간지지와 오행을 배속하였으니 천간과 지지의 근본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생명의 순환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환법칙을 살펴보면 갑은 봄철에 나무의 껍질이 터지다. 씨앗이 껍질이 터지고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이고 을은 새싹이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은 만물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고 정은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는 만물이 성장하는데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는 만물의 성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은 만물이 내적으로 충실해져서 거의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신은 만물이 성장과 결실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사별을 의미합니다. 임은 해임이란 뜻으로 새로운 생명을 품는 것을 의미하고 개는 잉태된 생명이 내적으로 충실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으로 충실해졌으니 이제 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개를 규탁이라고 하여 새로운 길을 헤아리고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갑으로 씨앗을 터뜨리고 이렇게 청하는 생명의 순환을 가집니다. 지지는 생명이 자라는 환경이라 했습니다. 지지의 근본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나오는 12운성과 지장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해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에서는 견고한 씨앗과 같은 것이니 만물이 깊이 수장되고 자에서는 양기가 비로소 싹 트고 축에서는 추운 기운, 한기가 물러나고 인에서는 양기가 움직이니 만물이 강하게 활동하고 묘에서는 드디어 만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고 진에서는 만물이 기계를 편히 발전하는 기상이 나타나고 사에서는 양기가 충만해지고 오에서는 양기가 극에 달하고 음기가 싹트기 시작하고 미에서는 양기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신에서는 만물의 형체가 완성되고 유에서는
만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를 성취하고, 술에서는 만물이 생을 다하고 멸진, 즉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간지지의 근본적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혹하는 이론이나 가문이설 같은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의미에서 사색하고 추론하고 하여서 명리학이 그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고 사주학이 그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근본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토의 위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에서의 토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목기운에서 발달한 하기운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금의 기운으로 뱉어내며 금기운에서 발달한 수기운을 받아들여서 목기운으로 뱉어냅니다. 이렇게 오행은 순환을 합니다. 천간에서의 무기토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병정화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병신금의 기운을 뱉어내는데, 이때는 무토가 작용을 하며 임계수의 병신금에서 발달한 임계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갑을목의 기운을 뱉어내는데, 이때는 기토가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천간은 순환을 가집니다. 지지에서는 축토는 자수의 기운을 품어서 인목을 발현시키고, 진토는 묘목의 기운을 품어서 사하를 발현시키고, 미토는 오하의 기운을 품어서 신금을 발현시키고, 수토는 유금의 기운을 품어서 해수를 발현시킵니다. 이렇게 지지는 순환을 합니다. 토는 연결고리로서 앞선 오행, 앞선 천간의 기운을 품는다는 것은 앞선 오행이나 천간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갈무리한 기운을 숙성시켜서 새로운 오행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는 변화의 중심지입니다. 토는 기운을 품고 숙성시키고 발현시키기 때문에 복잡하고 명리를 공부할 때나 사주를 추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은 명리를 공부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명리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이 가지는 이치인데, 살아있는 생명은 그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변화를 가지는 토가 명리학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겠고, 변화는 생명의 가치를 결정짓는 큰 하나의 요인이기에 명리학에서의 토의 이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날이 찾아오는 변화 속에서 올바르고 또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함이니까 말입니다.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늘어질 뿐더러 그 설명으로 인한 인식의 차고 또 부가적 설명에 빠질 것 같아서 되도록 부연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